시킨 대로 또. 아이고, 집회를 좀 일찍 하니까 지나가는 시민들이 많아서 좀 이렇게 더 개인적인 느낌은 더 외로움도. 집회 오시는 분들 보면 또 매번 행진도 하고 우리 그런 시민들 보면 정말 대단 존경은 입에 발견만 해도 정말 대단하고, 아마 횃불 시민들이 서로를 믿으면서 서로를 보면서 흩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 겁니다. 저도 다른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 들고, 또 다른 분도 저한테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뭐 좀 살만하면 다 눈치나 보고 이러는데 또 꾸준히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우리가 서로에 대한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이 대우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무슨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부소까지 당하고 이렇게 해도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잘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지금 상황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고하시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원 의원이 구호함을 외치고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살인정권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거 외치고 하겠습니다. 네. 부정선거 살인정권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거 저도 이거 외치는 맛에 중독돼가지고 매주 나왔는데, 예, 너무 통쾌해가지고. 예. 좀 좋은 일로 오늘 보니까 강동원 의원이 자기 지역구의 예비국더라고, 현역 국회의원인데, 그래서 보니까 좀 재밌는 겁니다. 강동원 의원이 후보로 등록한 건 뭐냐? 강동원 의원의 지역구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건 예수님하고 강동원 의원 지역구하고 두 가지입니다.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강동원 의원이 제가 작년 가을에 막 뭐라고 했습니다. 엉뚱하게 수개표 운동을 하고 부정선거를 정확히 짚어야 되는데, 다음에 공정하게 개표하자, 수개표 운동. 그렇게 하면 지금 박근혜 퇴진운동 힘 빼는 거다 막 비판했는데, 그때 지역구 여야 간 협상에서, 선거구 협상에서 강동원 의원의 지역구 같은 경우에 인구 10만 명 미만이라고 없앴습니다. 강동원 의원이 헌법소원까지 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대로 이렇게 싸우질 못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동원 의원이 그런 자기 국회의원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때 황교안한테 대정부 질문했듯이 세고 정확하게 잘 해줬더라면 훨씬 위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널A에서도 강동원 의원이 박근혜 부정선거를 지적한 것은 자기 선거구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공색하게 비난을 했는데, 그 전에 그렇게 싸웠으면 이런 오해를 좀 덜 받고 더 명분이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강동원 의원의 지역구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헌법소원까지 내서 없어진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보다 힘이 세다는 최고 권력기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내서까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송입니다. 여튼 안 됐는데, 이게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재밌는 겁니까? 이거 보니까 임실 지역이 그래서 인구 10만 명 예외를 안 두고 임시를 편입시켜서 없앴던 지역구를 살린 겁니다. 이건 누가 결정했느냐? 김무성이도 결국에는 얼굴 마담이니까 새누리당의 실권자, 집권하고 있는 박근혜 쪽하고 문재인하고 타협한 겁니다. 왜 타협을 했느냐? 횃불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정확하게 부정선거 박근혜 퇴진하라 하고, 그 다음에 김무성은 강동원 징계안 철회하라, 그리고 문재인은 부정선거 조사에 받아들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으니까 그걸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횃불의 힘으로 강동원 지역구를 다시 살린 겁니다. 정확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죽었다 살아난 게 예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대한민국 헌정 국회에서 이게 역사상 선거구가 폐지된 선거구가 다시 살아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이 협상을 하려고 눈치를 계속 보면서 국회가 끝나도록 선거구 협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가 선거운동을 못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회 생긴 이래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법이라고 했지만 자기들끼리 정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횃불 시민들이 앞에서 여기서 싸우고 국회 앞에서 싸우니까 강동은 없어진 지역구가 살아난 겁니다. 이거 뭐냐? 박근혜가 우리한테 굴복한 겁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가짜라고 대놓고 전 국민이 다 보는 텔레비전 전 국민만 봅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꼭 기다려. 무릎 꿇고 앉아서 손 들고 얘기 잘 들어요? 아니 이분 같이 왜 여기 다 놔두세요. 이북 얘기하는데 틈만 나면 구함으로 외치겠습니다. 제가 김정은과 빗거래하는 종북정권 박근혜 퇴진하라 하면 퇴진하라 외치면 됩니다. 김정은과 빗거래하는 빨갱이 정권 박근혜 퇴진하라! 종북 정권 박근혜 퇴진하라! 일본에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박근혜 퇴진하라! 예. 저 박근혜를 북한으로 보내야 됩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예, 퇴진시키면 북한으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이제 굴복한 겁니다. 횃불들한테. 그래서 강동을 지었고 살아나서 강동원 의원이 현역 의원인데 임실군 새로 편입된 임실군 유권자들한테 선거운동 인사를 해야 되니까 자기가 예비후보 등록했다고 이렇게 자기가 그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자기 홈페이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추운데 고생하셔가지고 나름 성과가 있다. 강동은 그렇게 전 세계에서 다 보는데 그 영상을 전 세계에서 다 볼 거 아닙니까? 박근혜 그렇게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 적나라하게 폭로를 하고 개망신을 안겼는데 뭐 닭머리라서 부끄러운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대통령 온전한 대통령 노릇을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냥 두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이 무기징역 받아서 2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때 같이 잡혀갔던 뭐 다른 이몽규 도혜종 이런 분들 그 자리에서 사형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평소에 박정희 퇴진하라 우리처럼 이렇게 한 번도 외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죽였습니다. 그대로 사법 판결해갖고 사형시켰는데 우리처럼 대놓고 박근혜 퇴진하라 듣고 있는 박근혜는 미칠 지경이겠죠. 속으로 안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죠? 권혁철 동지 지금 감옥에 넣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죽이고 싶을 겁니다. 단지 힘이 없어서 손댔다가는 지놈들이 죽을 거니까 힘이 없어서 못 대고 손 못 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서 이렇게 속으로 눈에 가시 강동원은 지역구를 살려줬어. 어쨌든 비록 야당 국회의원이라도 부정선거를 위해서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시민들과 동참해서 싸우면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앞길도 열린다. 이걸 확실히 보여준 겁니다. 다른 이번에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들도 보십시오. 뭐 민주당 중진들 다 잘렸지 않습니까? 없어진 선거구가 헌법소원까지 해서 안 된 선거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 그 여파로 이제 겨우 선거구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횃불 시민들과 함께 부정선거 살인정권 박근혜 퇴진하라 이렇게 열심히 외치는 후보는 다 당선됩니다. 확실합니다. 아닙니까? 그죠? 네.